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37세 여성의 빈혈을 동반한 다발성 자궁근종과 적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74년생이시니까 맞죠? 예, 키는 163에 55kg 딱 적당하신 분입니다. 예, 상담 내용을 읽어보면은 생리기간이 2주 정도까지 늘어나서 자궁 경부암과 자궁 초음파 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검진하다가 근종이 큰 것 5cm 이상과 작은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대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참고로 이때 빈혈 수치가 6.5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출산하고 15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검사하니 5 내지 7cm짜리가 4개가 있고 자궁도 변형되고 작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원치 않으시면 부분 적출, 자궁 전체 적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큰 근종만 제거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까? 근종만 제거하면 나중에 작은 것들이 계속 자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부분 자궁 적출을 하면 여러 후유증들이 많다고 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 적출입니다. 그래도 몸에 있는 장기인데 꼭 필요한 것 같고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져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아직 나이가 40도 안 되었는데 또 근종만 제거하자니 빈혈이나 재발도 걱정스럽고요. 어쩌면 좋죠?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이거 참 딱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런 분들만 찾아오십니다. 이런 제가 한 22년 정도 했습니다. 한의원 24년 중에 22년 정도 이런 이제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웬만하면 그냥 자궁 보존 치료를 받아보시고, 두 번째로 정 치료가 안 될 때는 이 자궁의 큰 근종들, 작은 근종들 전부 다 떼어내는 그 부분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혹만 떼어내는 수술 받으시고, 그러면 재발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근종 재발 방지를 위한 한약 치료를 받고, 그 근종이 자라게 된 그 내 잘못된 생활 습관도 개선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저히 이거는 수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자궁 적출 수술 받으시더라도, 지금 빈혈이 6.0이니까 뭐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시겠어요. 가정주부로서 몸이 굉장히 허약하실 거예요. 숨이 차거나 좀만 뭐 해도 숨 차고 머리가 잘 빠지거나 손톱이 얇아지고 몸이 피곤해서 누워있고 얼굴도 창백하고 아주 안 좋으실 거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러지 이런 걸. 그래서 이럴 때는 한약을 한 달 내지 2달 복용하시고 나서 몸을 건강하게 해놓고 수술을 받으셔야 자궁 적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궁 적출 후에 그 생기는 후유증은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자동차 부속도 아니고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하면은 자궁을 떼어내는 수술부터 생각합니까? 애 낳고 나면 필요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이 자궁 근종 뭐 하늘의 별똥별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내 뱃속에 생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몸 안에서,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원인이 2가지가 다 안팎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 진단을 내리면 과거에 내 몸 안에 뭐 간장, 심장, 비장, 위장 같은 오장육부 11군데 이상하고 자궁 난수의 기능 이상을 치료하고, 잘못된 정신적, 육체적 그 음식생활, 월경중 생활, 이런 잘못된 생활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보존 치료를 하시든지 자궁 수술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보이시나?
여성의 머릿속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서 난소와 자궁을 조절해서 생리를 이제 하게 만듭니다. 이 내막이 부풀었다가 수정란이 붙어 자라지 않으면은 내막이 몸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오고 여기 코일 동맥 수출이 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생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기전이고요. 현재 이게 이제 자궁의 몸통인데, 몸통에 근육에 혹이 생기는 게 근종이 되겠는데, 이 안에 이렇게 내막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혹이라는 거는, 자궁 근종이라는 건 피가 차서 부어있는 겁니다. 이 혹하고 내막이 이렇게 헐어가지고 여기서 출혈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자궁 안에 생기는 내막과 근종이라는 거, 여기가 헐어서 출혈이 참 많이 됩니다. 근데 혹이 한 뭐 5cm, 7cm 되는 것도 많고, 빈혈이 정상이 13인데 12.5까지 됐다 그러면은 이 근종이 내막에 바짝 닿아 있거나, 아니면 가운데 있는 근종이 내막과 근종이 출혈을 일으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 근종들만 수술을 받고, 수혈을 받으시고 근종들만 수술을 받고 나서 한약으로 재발 방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약만 써가지고 우선 지혈이 잘 되고 이 혹이 안 자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체력도 너무 쇠약하고 출혈도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빈혈이 이제 6.5 정도 됐으니까는 그 사이에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가정 살림도 잘 못하고 안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혹들만 떼어내는 수술하고 재발방지 치료하는 한약 드시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한약 드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37분이 안 되셨잖아요. 요새 90세까지 사는데. 근데 그럼 전체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수술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것도 좋죠. 근데 가능하면 보존하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궁 큰 혹들만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종이 생기는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여성의 몸을 사과나무라 그러면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나뭇잎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지 끝에 사과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자궁이라고 하면은 밖에 새가 와서 쪼든지 뭐 어린애가 돌 던지든지 하여간 일부분이 병들어서 혹이 생기겠죠. 아니면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에서 영양분이 못 올라와서 생기겠죠. 그래서 안의 원인, 바깥의 원인, 이렇게 두 가지 원인 다 있다 이겁니다. 이걸 동시에 다 고쳐 이 사과나무가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의학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생기냐. 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방치되면은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요새도 밝혀졌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혹을 크게 하는 호르몬을 몸에서 많이 생산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해서 혹을 못 자라게 하거나 없애주는 호르몬을 생산을 중지시킨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자궁 근종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게 이제 많고 출혈도 많고 통증도 심해지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혈어라 그래서 몸에 어혈이 많을 때 이것도 근종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아랫배가 차고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어혈이 겹쳐가지고 자궁 근종이 생긴다. 그 다음에 근종부에 피가 차 잔뜩 부어있는 것도 근종 원인이다. 비신양어라 그래서 소화계통도 안 좋고 자궁난수계통도 약할 때, 간신음어라 해서 조혈 기능도 안 좋고 자궁난수 기능이 하약할 때, 이럴 때 자궁근종이 생긴다는 거죠. 자, 잠깐 세서 자궁근종이 생긴 한방 원인을 봤고요. 자궁근종이 뭐냐면 그냥 자궁 근육에 생기는 혹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온 분은 작년에 산부인과에서 그냥 여드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놔뒀더니 미혼 여성이 자궁 내막에 바짝 닿아서 7.5cm나 생겨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자궁이 6cm 곱하기 4cm인데 7.5cm가 생기도록 그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확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드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놔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의학적 치료 목적은 몸을 종합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하고 이게 가장 강점이 되겠죠. 그래야 가정살림도 잘하고 애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잘할 거 아닙니까? 37이면 애들도 크셨을 텐데. 그리고 자궁적출 수술이 필요 없게 만들고 가능한 자궁근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크기를 팍팍 줄여주고 개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부분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부분 수술 받더라도 최소한 열흘 이내에 한방치료와 생활개선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이때 한방치료는 목표가 있어요. 몸의 기운하고 피를 보강한다. 체력을 보강하고 정상 자궁 근육 조직을 늘려주고 수술할 때 발견하지 못한 지금 조그만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궁 근종을 다 줄이고 없애주고 성장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의 재발을 방지하고 오장육부 종합적 치료를 위한 게 이게 목표입니다. 한약으로는 보통 한 8cm, 7cm, 12cm까지 한약 단독 치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한약만 하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체력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부분 수술 받고 그 다음에 한방치료 병행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자궁 전체 수술을 해갖고 난소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수술이 잘 됐다 그래도 원인 치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빈궁마마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궁 적출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근종 내모 안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고 내 생활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건데 원인 치료는 안 했잖아요. 결과물인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만 떼어냈다 이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이 그냥 있으니까 몸은 계속 안 좋겠죠? 빈혈이 6.5분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을 전신마취 수술하면 깨어난 다음에 건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출혈은 이제 월경이 많이 쏟아지는 거는 이제 다음부터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자궁근종은 내적으로는 오장육부 이상과 외적으로는 잘못된 생활 방식을 교정하라는 과제경보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후유증 중에 요통이 68%나 나타난다고 D.H. 리차드라는 사람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죠? 그 외에 다음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적극적인 생활 개선,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거죠. 첫 번째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고 힘이 없어진다. 이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몸의 피부나 관절이 나이보다 앞서 노화된다. 나이는 청춘인데 몸은 할머니다. 피부에 주름 심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무릎이 시끔거리고 아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 번째, 기억력이 나빠진다. 네 번째, 수술 부위가 땡기거나 뻣뻣하고 아프다. 다섯 번째, 다리가 땡기면서 아프다. 이거 한국에서도 논문이 나왔습니다. 수술 후에 이런 후유증이 생긴다고. 여섯 번째, 지구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해도 피로가 쉽게 온다. 당연하겠죠. 공소증. 이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성욕감퇴는 이제 육체적, 심리적 원인인데요. 실제로 성생활에 지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건 걱정할 게 아니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아홉 번째, 골반통, 요통, 이거 68%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수술 후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얼굴에 확 달아오르는 핫플러시, 그 다음에 유리나리 심텀, 이건 소변관계 증상이 한 70%가 나타난다.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잠 못 자는 게 한 50%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D.H. 리차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1번째,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다. 12번째, 항상 수술 부위가 뻐근하고 몸이 무겁고 늘어진다. 13번째, 여성성을 상실했다고 느낀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우 심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글자로 다 써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요. 예,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의학 박사 김태기였습니다.